포항 지역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발생 후 대응 과정과 개선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포항시 지진백서가 발간됐습니다. 경상북도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만 시행 중인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경북에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공사로 인근 주민들이 먼지와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오피스텔 터파기 공사로 살던 집이 내려앉는 등 곳곳에서 건축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지난 2017년 3월 철거를 시작으로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거 당시에도 건설사가 부실하게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을 하다 시정 명령을 받는 등 건설 민원이 끊이지 않는 현장입니다. 2년 동안 지금,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창문을 못 열고 살았어요. 먼지, 그다음에 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 소음은 지금도 나거든요. 지금도 창문을 닫아놔도 소음이 나고. 결국 지난 2년 동안 분진과 소음 등의 피해를 참아왔던 인근 주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건설사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은 보상금을 노린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는 건설사의 행태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소음, 진동, 분진, 교통장애 및 기타 등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배상에 관한 객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포항의 한 대규모 오피스텔 공사 현장. 바로 옆 주택가의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집이 기울고 여기저기 갈라져 있습니다. 인근 40여 가구 주민들은 공사장 터파기 공사 중 지하수가 대량으로 나온 뒤부터 주변 집안이 침하하거나 집이 기우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자꾸 집이 흔들리고 이 주위 사람들이 멀미 날 정도로, 그리고 또 이 교대 근무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녁에 좀 누워 있으면은 막 이래 흔들릴 정도로 그런 느끼고 있거든요. 지난해 10월 공사 중지가 내려졌지만 주민들은 안전 점검과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공사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포항시는 건설사와 주민들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합니다. 공사하는 그 방법에서 규정을 어긋나게 되면 그걸 검토해야 되지만은 민원 자체로서는 공사 중지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민원을 넘기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와 인사이동을 통해 책임자를 흐지부지 없애버리는 행태는 지난 포항자이 부실 논란 집단 민원 이후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이틀째 시정 질문을 펼쳤습니다. 시의원들은 2천여 명의 시민에게 지진 피해 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문제를 지적했고 집단 성매매 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 지진 재난지원금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78명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정 의원은 환수 계획을 물었습니다. 환수 조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언제까지 환수 조치가 마무리되는지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는 재난지원금이 수해나 지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아닌 실거주자에게 지급토록 한 정부 지침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소파 주택 소유자 1,908명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주민 의견과 시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를 종합하여 3월 중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과오 지급에 대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풍수해 보험 수혜자에게 중복 지급되거나 빈집, 상가를 주거용으로 지급한 170명 중 절반이 넘는 85명에 대해서는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숙 의원은 구 포항역 부지에 재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가 집단 성매매 업소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의 대다수 집단 성매매 업소가 폐쇄되거나 공원화됐다면서 포항시도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항 도심의 가장 가운데 거주시 자리 잡고 있는 성매매 직결지는 여성 친화 도시, 아동 친화 도시란 이름이 부끄러운 공간입니다.
포항시는 강제 폐쇄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 여성의 직업 전환이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매매를 자진해서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 단속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포항시의회의 올해 첫 시정 질문은 수년째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가 하면 실현 불가능하거나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을 강권하는 등 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입건된 김희수 경북도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천 책임을 지고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예천군 의원들의 해외 연수 폭행 추태, 최교일 국회의원의 스트릿바 출입에 이어 이번 도박 사건까지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벌인 일이라며 비도덕적 행위로 도민의 얼굴에 먹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김희수 도의원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위원회를 내일 개최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지원과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포항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10여 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2명에게 모두 660만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포항 지진 발생 후 대응 과정과 개선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지진 백서가 발간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포항 지진은 공포 그 자체였고 복구 과정은 힘겨웠지만 지역이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포항시가 발간한 백서 112로 지진 그간의 기록입니다. 무엇보다 시간대별 대처와 피해 복구 상황을 타임라인에 기록하고 사진과 도표 등의 자료를 더해 포항 지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진 대응 과정과 개선점을 상세히 기록해 추가 지진 발생 시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복구 수습까지 모든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지만은 그게 또 잘못된 저희들이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백서는 지열발전소와 CO2 저장소, 땅 밀림 현상과 액상화 현상, 수능 시험의 연기를 지진의 주요 이슈로 꼽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필로티 건축물 규제를 포함한 내진율 향상과 신속 정확한 대국민 지진 정보 제공, 지진 대응 역량 강화, 이재민 복구 지원 체제 개선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지진보다 무서운 게 지진 트라우마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나 포항시가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안부에서 지난해 먼저 지진 백서를 발간했지만 포항시는 피해 현장의 상황을 더 상세하게 기록해 알려야 한다고 판단해 별도로 백서를 제작했습니다. 백서는 이북 형태로도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지열발전소와 지진과의 연관성에 관한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면 부록 형태로 이번 지진 백서에 내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가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 중인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경북에도 시행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경북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5등급 노후경유차가 도로 위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르면 내년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에 등록된 차량 140만 대 가운데 5등급 노후경유 차량은 약 24만 대로 추정됩니다. 최악이라는 미세먼지가 오늘은 물러갔지만 일상화돼버린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을 살펴봤더니 대구, 경북이 전국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역 학교 상당수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공기정화장치 우선 설치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학교 가운데 공기청정기나 환기설비 두 종류 중 하나라도 갖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대구 53.2%, 경북 43.5%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평균 79.7%보다 훨씬 낮은 꼴찌 수준입니다. 중고등학교를 합한 전체 학교 설치율도 대구 38%, 경북 32.2%로 전국 평균 58.1%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대구의 고등학교는 설치율이 13%, 중학교는 20%에 불과해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상급식 같은 교육복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낮은 집행력을 보이고 있는 대구시 교육청이 유독 아이들과 관련된 특히 건강과 관련된 이런 시설 설치에 미온적인 것은 건강권에 대한 정책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상반기 안으로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공기 정화기나 청정기나 순환기의 성능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라 강하고요. 이 순환기 같은 거 하면 10년 아닙니까? 전국에서 가장 늦은 무상급식 도입에 이어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공기정화장치 도입 역시 꼴찌 수준에 머물면서 교육복지에 유난히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영남 최대 규모로 3.18 독립 만세 시위를 벌였던 영덕에서 오는 16일부터 4흘간 기념 행사가 펼쳐집니다. 영덕군과 영해 3.18 독립 만세운동 기념사업회는 첫날인 16일 만세운동의 발상지인 지품면 낙평리에서 기념비 제막식을 연 뒤 이튿날인 17일 저녁 7시부터 영해읍 일원에서 당시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횃불 행진을 펼칩니다. 또 청소년 독립 만세운동 댄스 퍼포먼스 경연대회와 독립선언서 쓰기, 독립 만세 음악회 등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경주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황호동 일대 3,100제곱미터의 거점 시설을 매입합니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시의회에서 의결받은 뒤 감정평가를 통해 5월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앞으로 5년간 250억 원이 투입돼 청년 창업 거점과 공연장, 문화장터 등을 조성하는 주거 개선 사업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오는 10일 오후 2시 스틸야드에서 상주 상무와 K리그1 2019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스틸러스는 서포터즈석을 새롭게 만들고 프리미엄석을 교체하는 등 관중 편의를 위해 스틸야드 내부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개막 2시간 전부터 무료 체험 부스와 레크리에이션, 비보이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동풍이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낮아졌습니다. 내일도 대기의 질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낮과 밤의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강한 바람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경북 동해안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3일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해 오랜만에 숨쉬기가 편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경주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그 외 지역들도 1도에서 2도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기온이 빠르게 올라 한낮 기온 15도에서 18도가 예상되는데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 낮 기온은 15도에서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6도, 낮 기온은 울릉도 12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날이 예상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는 정책심의회를 열고 내년도 농림축산식품 분야 55개 사업 770억 원의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 분야 주요 사업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과 로컬푸드 복합센터, 순머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